ETF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무엇을 사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ETF 고르는 기준 3가지 딱 알려드릴게요. 저번 영상을 보시고 ETF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ETF 고르는 기준 3가지, PER, 배당률, 운용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낯선 단어가 나와서 무슨 말이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고른 ETF가 적절한 가격인지, 얼마를 벌어다 줄 수 있는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게 비싼가? 저렴한가? 오래 쓸 수 있을까? 중간에 수리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살 때처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과 같아요. 이 3가지를 알아야 ETF가 거래되는 표면적인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투자 성향이에요. 다들 증권사 가입하면서 해보셨죠?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링크 댓글에 달아줄 테니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성향에 맞게 투자하면 되기에 ETF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정답이 없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안정형, 배당형, 성장형으로 나누는데요. 나는 높은 수익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지수 추정 ETF를 매달 나한테 월급이나 용돈처럼 돈이 현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배당형 ETF, 당장은 주가가 떨어져도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할 수 있다면 성장형 ETF, 이렇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다른 분야도 사보면서 진짜 나에게 맞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나의 성향을 알았다면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PER.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이 회사의 주식이 이익 대비 적절한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예요. PER 계산법은 한 주당 가격 나누기 주당 순이익인데요. 한 주당 10,000원, 주당 순이익이 1,000원 이면 PER은 10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배 가격으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PER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의 몇 배이냐? 이 말은 PER이 낮을수록 내가 투자한 금액을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쉽게 보자면 PER이 낮다는 것은 가격이 싸다, PER이 높다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S&P 500 ETF는 PER이 50, 한국의 코스피 200 ETF는 PER이 21. PER이 높고 낮음으로만 따지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 아시죠? PER은 시장의 성장 기대감도 반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개인의 판단이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좀 더 크죠. 간혹 PER이 200, 300인 기업도 있는데요. 그럼 이 기업은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걸까요? 테슬라는 2020년에 PER이 1000 가까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테슬라는 비싼 걸까요? 2025년 11월 현재 시점에 2020년에 테슬라 가격은 비싸다고 안 느껴지죠. 하지만 2020년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성장 가능성이 더더욱 많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죠. 높은지 낮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 성장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배당률이에요. 배당 ETF는 현금 흐름을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한데요. 지급 시기는 매주, 매달, 월 1회, 분기, 연간 1회. 되게 다양해요. 우선 단어의 차이점을 보고 갈게요. 배당금은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 배당률은 투자금 대비 얼마를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비율이에요. 배당 ETF는 받은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때 배당금과 배당률, 단어만 보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해요. 주의점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배당 ETF에는 대표적으로 SCHD라는 ETF가 있는데요. 슈드라고 불려요. 이 슈드는 평균 배당률이 3.5에서 4%예요. S&P 500 ETF인 스파이가 1에서 1.5%인 것과 비교해보면 2배가 넘죠.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건데요. 그런데 배당률이 높으면 좋은 걸까요? 아니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배당률 10% 이상이라고 하는 ETF도 굉장히 많은데요. 첫째, 위험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 주가 하락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둘째, 주가는 급락했지만 배당금은 그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률만 높은 건 거죠. 이렇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다고 하는 상품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률이 높은 것만 찾아다니기보다는 배당금을 꾸준히 잘 지급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등을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운용 보수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S&P 500 ETF로 본다면 스파이는 0.09%, VOO, IVV는 0.03%예요. 운용 보수로만 본다면 장기 투자했을 때 VOO, IVV가 유리하죠. ETF 정보를 보면 운용 보수가 몇 %인지 적혀 있는데요. 이 ETF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OTT 구독료가 낮으면 좋은 것처럼 이 수수료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오늘은 ETF를 고르는 기준 3가지, PER, 배당률, 운용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갈팡질팡하며 무엇을 사야 될지 잘 모르실 때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분야를 고르는 거는 꼭 잊지 말고 지키셔야 돼요. ETF를 보유 중이시라면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시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내가 투자하고 싶은 시장의 ETF를 찾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우코노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안녕.